예, 관광자원해설론 7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학교 선생님하고 자원해설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커리큘럼 없이 자유롭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원해설가는. 그래서, 뭐랄까, 책임은 거의 없고 융통성이 많다. 책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걸 가르쳐줘야 한다, 저걸 가르쳐야 한다,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은 특정 연령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 자원해설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7살, 그죠? 중학교 1학년 같으면 몇 살? 나이대가 같아요. 그거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자원 해설을 하는 사람은 그룹으로 온단 말이에요. 물론 중학생 단체가 오기도 하고 뭐 초등학생 단체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오거나 개별적으로 오는 건 몇 집이 가족 단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또 엄마 아빠도 있을, 고등학생은 안 오겠다. 중학생까지는 오겠죠. 또는 유치원생도 동생들이 있으면 따라올 거고 엄마 아빠 있을 거고 가끔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오신 가족 단위 여행객도 있을 거예요. 난감해요. 애매해요.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부산 지역에 외국어 자원 해설가를 뽑는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옆자리에 부산시 자원해설협회 회장님도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고, 당시에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영어를 하는 미국인이 하나 있었고요.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였어요.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부산지역 해설협회장한테 물어봤죠.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가족 단위로 오면 누굴 중심으로 설명을 하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나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린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위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문자가 와서 지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관점에서는 그거는 단언컨대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도사를 치고 통도사를 방문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방문의 목적이,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가족 단위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아이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참 난감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섞여 있을 때는 대체로 낮은 연령층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장점은 뭐냐면요,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어린이를 상대로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이가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기분 좋아지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딱 정해진 연령층을 설명을 하는데 자원해설가는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학교 선생님은 대부분 동질적인 같은 개념이에요. 관광자원센터에서 서로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한 반은 3월달이 지나고 나면 한 1, 2주 지나면 서로 다 그 반끼리 친해져요. 그런데 자원해설가 해설을 듣는 집단은 여행객일 경우에는요, 서로 잘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죠. 언젠가 뭐 때문에 캄보디아 갔을 땐가, 일단은 현지에서 내려서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는 뭐 별말 없잖아요.
서로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그때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별말 없죠.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공항에서 만나서 타십시오 하면 되니까. 현지 공항에서 내려도 별말 없어요. 그리고 딱 이제 관광버스에 옮겨 타고는 그 가이드가 소개하는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부터 서로 그 그룹 간에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인사를 안 시켰더니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친목을 위해서 시킨다는데, 서로 뻘쭘하면요 그룹의 리더인 가이드가 진행을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관심 수준도 다르고 직업 경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전반적인 진행이 수월해져요. 됐고요. 네 번째는요, 자원해설가는 신속한 학습, 퀵 스타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현지에서 해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6개월이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두세 시간, 반나절,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에 걸맞는 해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걸 다시 정리하면, 가르친다는 면에서 선생님하고 자원해설가하고 같다. 그러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선생님하고는 구별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그림을 그리라 하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학교 선생님의 주된 역할은 교육자, 쉽게 말하면 인성교육시키는 거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죠. 수업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넌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서로 미안해 하고 화해, 악수하고 뭐 껴안아주고 뭐 그런 얘기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전반적으로 교육자로서의 역할, 그게 강하지만 자원해설가는 교육 위에 방문자를 즐겁게 해주는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서 가르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도 보면 정사와 야사가 있죠. 정사와 야사가 있죠. 정사는 정통 역사.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예요. 길이 조금은 약간 삐딱하게 뒷담화 같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조선시대에는 사관이 있죠.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 그래서 사관이 쓴 역사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그 왕이 보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본 왕이 있죠. 광해군인가가 봤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뭐 아버지가 죽이 거의 딴 얘기고. 재밌는 건 뭐냐면 사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알기로 태종 이성계인지 이방원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사관은 일거수일투족에 밥 먹을 때 뒤에 있고요. 또 밤에 잠잘 때도 침실 옆 뒤에서 같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은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저기 하면 그 기록들을 합쳐서 나중에 합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다 저 세검정이라는 데, 서울의 세검정이라는 데 가서 물로 다 그 먹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관이에요. 대부분은 그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태종 이성계인가가 이렇게 사냥을 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태종 이성계인 건지 이방원인지 모르겠어요. 이방원이 태종이 됐죠. 그때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는데, 떨어진 왕의 떨어진 왕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사관이 이걸 못 보게 하라. 그 말은 그것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그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사관이 이것을 못 보게 하라라는 그 말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오죽하면 그런 기록은 없다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잖아요. 자,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걸 사관이 하는 일 갖고 설명하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관이 이걸 못 보게 하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한 것까지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관이 이걸 못 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까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와 대단하다 확 간단 말이에요. 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나 그건 선생님이 주로 하는 일이고 야사까지 섞어서 설명할 경우가 훨씬 해설가의 역할에 가깝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뭐 개그 콘서트처럼 그런 재미도 있지만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예요.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도요. 누구나 아는 얘기를 딱딱하게 얘기해봐야 그건 재미, 짓, 리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건. 재미없는 거는 관광이 아니에요. 관광은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예요. 즐기러 가는 거예요. 즐기는 것도 뭐 신나게 노래방 가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그게 나를 흥분시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흥분을 도와주는 게 자원 해설가 역할이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결합을 시키면요. 앞에서 이거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다니. 그죠? 또 앞부분에 열정 어쩌고 할 때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이요. 근데 너무 재미 위주로 가면 그닥 또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으로 샜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도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을 하면 아 지루해하는구나, 아 재밌어하는구나 그 감각이 띄어요. 그러면 저도 수업할 때 그러거든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뭔 얘기를 한참 하는데 전부 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순간 빡 오죠. 아 이거 뭐 잘못됐다. 그리고 화제를 확 돌려버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화제를 돌리면서 이걸 어떻게 정상 궤도로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자원해설가 역할이죠. 자, 6번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출석을 강요하지만 자원해설 현장에서는 방문자를 잡아둘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저도 그러죠. 출석 안 하면 3점 감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원해설가는 처음에 신청을 해서 듣다가 재미없으면 도망가 버리죠. 그냥 안 따라오죠. 뭐 누구나 아는 얘기를 그래요. 그거는 자원해설가로서 무지 쪽팔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야죠.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관여를 시키는 것,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면 끝에 가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딱 보여준다거나. 그러죠. 그래서 올해는 부석사를 못 가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원해설가의 설명을 잘 들어라. 이 설명에서 중간고사 출제한다. 잘 듣죠. 잘 듣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스마트폰 갖다 녹음하고 앉아있어요. 녹음한다고 그것 지금 가끔 학교 수업 시간도 녹음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 수업은 못합니다만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녹음한다고 해서 그거 듣는 게 다시 들을 시간 없어요. 기분만 좋은 거지. 기분만 좋은 거지. 미국 유학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 때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얘기하는 거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막
책에다 쓰죠. 그럼 쓰는 동안에는 교수가 뭔 소리 하는지 안 들려요. 아, 우리말도 힘든데, 영어인데, 영어로 적으면서 또 그걸 들으려니까 적는 데 집중하면 저게 안 들리고, 듣는 거에 집중하면 적을 게 안 돼요.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방법은, 그, 어느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필기 잘하는 사람 있죠. 그, 뭔지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필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항상 사주고, 고수업 들은 날은 점심을 같이 샌드위치를 먹고, 그러고서 그 책을 복사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동시 동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방문자를 잡아둘 수 있는 방법, 그걸 해야 돼요. 뭐 이동을 한다 그러면 구간 동행식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다음번 지점에서 뭔가를 또 질문을 하고 상품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사실 그런 걸 하죠. 뭐 잘하면 스티커 주잖아요. 스티커에 목숨을 걸죠. 초딩들, 저학년들은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관심 있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됐고요. 7째, 선생님에 대한 거는 이제 감사도 받고 교육기관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자원 해설가는 누가 평가를 해요? 관광객들이 평가를 해요. 쉽게 말하면 유명한 해설가는 관광객들의 평이 좋으면 다 그쪽으로 몰리겠죠.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일본 여행사 가는데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 그 여행팀이 모객이 되고 안 되고, 모객이란 15명 이상 신청을 해야 출발할 수 있는데 12명 신청하면 취소돼 버려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요즘 같은 경우는 댓글이요. 아, 너무 좋았어요. 하고, 아니면 자기 블로그에다,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또 가죠. 물론 이제 전문적인 알바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를 받는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 평가에 관해서, 사실 여러분도 수업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별로 그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왜? 뭐 혼자 그건지 모르지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좋은 평가는 불가능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성원이 다양한데, 전 구성원, 예를 들어서 15명 데려갔는데 15명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다? 받으면 좋은데 어려워요. 대체로 보면 뭐 총대나 학회장이나 그러면 많은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다 해서 들어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우리 때는 과대표라고 했는데 제가 2학년 때였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 그걸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매년 학회장이라든가 집부가 결성되거나 총대가 결성되면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있죠.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간 하나도 못 만족시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너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내려. 그래서 저희가 답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학교장이나 집부한테 하는 얘기가, 학생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그러지 말아라. 스스로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만 만족시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이거 억지로 간다 생각을 하고, 뭐 돈이 비싸요, 음식이 맛없어요, 비가 왜 와요, 뭐 비 오는 건 뭐 우리가 비 오라고 그래서 비 오냐? 음식도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해요. 그런데 뭐 어쩌고 구구절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준비한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항상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때에 넘겨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전체를 만족시키려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라. 이게
외부 강연을 가면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다가 폭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럴 필요 없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의 흥미를 갖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가는 것도, 그렇다고 15명 중 1명하고만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죠?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 밑으로 하나, 둘, 셋째 줄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보다는 참여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놀고 웃고 쉬면서 단속적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여기서 단속적이라는 건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단속적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이요, 지식정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보다는 참여자가 즐거운 시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아까 사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걸 사관이 보지 못하게 하라, 그 소리까지 적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관광 안내사의 역할은요, 짜증나는 얘기인데 그냥 제목만 넣고 갑시다. 첫 번째, 리더로서의 역할이다. 넷째 줄에 있습니다. 실제 관광 안내사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선도하는 능력이 우선적이다. 그 그룹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 전달보다는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두 번째,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관광 여행은 강력한 선생님이다. 여행만큼 쉽고 즐거우면서 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식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은 없다. 예, 여행만큼 쉽고 즐거운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여행 때문에 난리가 났죠. 여행 가고 싶어 미치고 환장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가까운 곳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그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행업은 와, 진짜 보복적인 여행, 그동안 못했던 걸 왕창 하려는 그게 날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세가 될지 또 다른 형태가 나올지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간에 여행 쪽으로는 돼요. 이거 개론 아니죠. 순간 헷갈렸어요. 개론 시간에는 관광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을 관광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제발 호텔로 가라. 솔직한 마음이요. 호텔로 많이 가면, 관광이 조금 오면 인원이 작으면 훨씬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관광은 폭망이에요. 폭망.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데 이게 끝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미친놈의 트럼프도 어저께까지는 지원하지 마라, 국민들한테 $1200씩 주는 거 하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오늘 아주 확 또 바꿨죠. 몇 시간 만에. 일국의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항공사 지원하고 크루즈 지원하고 여행사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빨리빨리 해라예요. 왜? 관광업 같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없다니,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멍청하게 이거 외우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교수님,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다가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냥 할 말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여행사를 가더라도 너만의 여행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 독특해지잖아요. 세분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를 좋아한다 그러면 스킨스쿠버 전문 여행사를 차리면 되는 거예요. 디저트, 아주 극단적으로 디저트 좋아하면 디저트 전문 여행사를 차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여행사 들어가는 이유는 여행업 전반을 배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런 대형 여행사 가는 거를 별로 권장을 안 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페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겠죠. 근데 저는 작은 여행사를 가라고 그래요. 왜? 이유는 뭐냐면 하나 투어 가면 자기가 맡은 분야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돌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작은 여행사에 가면 페이도 작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표 파는 것도 했다가 가이드도 갔다 오만 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제발 코로나 사태에 주변을 관찰하면서 힘을 냅시다. 자, 교육자 역할까지 하는 걸로 하고 7주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봅시다. 안녕.